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이 과거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영상을요.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공개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총장이 한 친명 조직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이걸 고발당했는데요. 이 사건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그보다 윗기관인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친명 조직이 제가 김현지 씨 관련해서 영상도 공개하고 이런저런 논평을 내니까 그게 김현지 씨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고발장을 다 했어요. 이게 황당한 게 영상 공개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지중지 현지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다. 김현지 씨 선거자금 녹취 있잖아요. 그거랑 도청에서 하드파일 지우라고 하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 방송에서 언급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이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인멸이든 뭐 녹취 파일 지우라고 하는 것이든 간에 그걸 사실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꼴인 거잖아요. 자, 2004년 3월 25일 모습입니다. 성남 시민모임 사무국장이던 시절의 김현지 실장 모습인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성남시의회에 난입해서 강력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가 공개된 이후에 대표적인 친명 조직이죠. 더민주 경기혁신회의가 김현지 실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대신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설 변호사님. 근데 애초에 이 사건이 분당경찰서에 고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상급 기관인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대로 이첩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는 일선 경찰서에서 한다던데 이게 지금 상급 기관으로 이첩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누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보통 시도 경찰청장이 이제 지정하는 특수한 사건에 대해 중요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통 일선서에 있다가 반부패, 그러니까 그 상급 경찰서로 이관을 하게 되는데. 뭐 누가 이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 고발 자체부터가 피해자인 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자인 김현지 씨가 이걸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친명 어떤 강성 단체인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곳에서 단체 명의로 이거 고발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면 예를 들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수사나 어떤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김현지 씨가 어떤 뭐 반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런 어찌 보면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요.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일선서가 아니라 상급 경찰 지방 시도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사실 적시를 한 건 맞는데 맞다고 한다면요.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맞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는 되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적시를 한 경우에는 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반부패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으로 이것을 이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목을 끌 필요가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권력층의 눈치를 본 건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명예훼손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광역경찰청에서 수사받게 된 이기인 총장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인데 반부패 수사대에서 다뤄진다는 게 되게 의아한데요. 이게 하명 수사가 있는 건지 일선 경찰서에서도 통화할 때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걸 왜 상급청에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의아한 느낌이 일단 들었어요. 그냥 부속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급청에서 매우 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사실 김현지 씨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권력의 크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금방 좀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기 더민주혁신회의까지 그렇게 고발하는 것은 어쨌든 김현지 씨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김현지 씨도 그 고발에 동의하니까 뭐 취하한다거나 이렇다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긴 총장과 이 법 쪽의 일각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조은삼 부회장님. 경찰이 이 사건에 유독 수사 의지가 강한 것이라든지 첫 번째, 아니면 정권 차원의 하명 수사 지시가 있었다든지 이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 법 쪽의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청 단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명예훼손의 사건의 경우에도 광역경찰청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사건을 아예 진행해본- 없는 사례는 그렇죠. 아니군요. 진행해본 경험도 있고요. 보통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김현지 실장의 경우에는 다름도 아니고 지금 청와대 현재 부속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자리에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건이다 보니 지방청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건을 조금 더 정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광역청에서 하든 아니면 일선 서에서 진행을 하든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